저는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으로 사무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게 구축을 했다면요. 뭐니 해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behavior, 이 사람에 관한 건데요. 사실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도도 있고 기업 문화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워크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마트워크가 안 되는 일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조직 구조는 예전하고 그대로인데 일하는 방식만 자꾸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밑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들이 과연 스마트 워크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사라고 하는, 피사의 사탑도 있지만 피사라고 하는 이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년마다 각 국가들 청소년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수리 영역, 언어 영역, 과학 영역에서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를 측정하는, 나라별로 측정하는 건데요. 최근부터는 창의성이 지수입니다. 흥미도가 얼마나 좋아하는가고 성취도는 그야말로 점수죠. 얼마나 잘하는가. 근데 이제 흥미도를 평가하면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최하위국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최상위 국가에는 저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있고요. 자, 그러면요. 과연 흥미도가 이렇게 상위, 하위가 있는데 각각 이들의 성취도는 어떨까요? 흥미가 있으면 정말 성취도 높을까요? 직원들이 즐거우면, 회사에서 재미있게 해주면 정말 일도 잘할까요? 먼저 우리나라가 포함된 흥미도 최하위 6개국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조금 해놨는데요. 중국을 포함해서 홍콩, 일본,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순위의 마지막이 아닌데 사실은 여기 64위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상 위에 3단을 빼온 거예요. 1위부터. 생각보다요. 거의 대부분 상위권에, 성취는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싼 것도 아닌데요. 반대로 흥미도 최상위 6개국의 실제 성취도를 보면요. 바닥은 아니지만 중위권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흥미도가 많을수록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냥 즐겁고 회사가 즐겁게 해주면, 재밌게 해주면 일을 잘할 것인가? 라는 결론은 조금 성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리더가, 회사가 어떻게 해야 직원들의 실제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워크 시대에 직원들의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리더의 역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기존과 많이 우리나라에서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이고요. 두 번째, 의미 접속, 조직 문화, 비효율인데요.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주제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협업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제는 리더나 상위의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서 내린 결론은 시장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얘기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분야의 정보들을 유입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리더인데요. 사실 옛날에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그 슈퍼히어로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슈퍼히어로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씩 필살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다 못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토르는 마법 능력이 있고요. 헐크는 굉장히 큰 힘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배트맨은 변장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 각각의 것들이 우리의 업무 환경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리더라고 한다면 정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예전엔 사실은 정보가 힘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한 나라들은요,
사실 모두가 다 의견을 막 합쳐서 얘기를 다 내서 민주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혁신을 만든 기업을 빨리 쫓아가서 좀 더 싸고 좀 더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패스트 팔로워가 우리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런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보를 안 사람이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쫓아가는 거. 그게 지금의 우리의 성장을 만들어 놓은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전의 리더들이 아까 보여줬던 슈퍼히어로와 조금 유사하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의 리더들의 모습은 제가 좋아하는 CSI라는 미드의 한 에피소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인데요. 여기에 각각의 사람들은 앞에서 보여줬던 슈퍼히어로들의 그 필살기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방식에 뛰어나고요. 또 로빈스는 의료에, 또 닉 같은 경우는 섬유 조직에 특히 뛰어나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각자의 분야에서 잘해도 풀리지 않아요. 각각이 어떤 관점에서 이 일들을, 수사들을 해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또 계속 그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중간에 리더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운데 보시는 길 그리서입니다.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곤충학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별로 그렇게 수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이 같이 일하게 해주는 데는 이 사람이 없으면 얘기하면 직원들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갈등이나 고민이나 불안감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아마 여기서는 읽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인슈런스 컴퍼니에 USA라는 컴퍼니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제일 놀라게 되는 게 콜센터예요. 사실 콜센터는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곳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직원들은 정말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스처럼 젊은 직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의 대표, 수장이 바로 지금 보시는 조 노블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결국은 이 직원들에게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일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 기사에 나왔냐면 사실 이분이 중심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DT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 회사의 CEO가 사실 2000년도 중반 말 때 이제 CEO로 영입이 됐는데 그때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가 소개했던 조가 사실 이 DT 에너지의 이 사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회사를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콜센터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자신의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결과와 연관이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좀 크게 느끼고 돌아와서 뭘 했냐면 동영상을 통해서요. 이 각자의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실제 촬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어요. 보통 회사들은요. 이런 유튜브의 활동들은 고객들에게 보라고 많이 올리죠. 그런데 이 회사는 좀 다르게 자사 직원들을 위해서 올렸고요. 특히나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정말 이 에너지를 발굴을 해서 마지막에 회사나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밝은 빛이라든지 그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까지 전체를 이은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들을 모든 직원들이 같이 모니터에서 보여줬대요. 그리고 그때 반응이 굉장히 커서 지금까지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것이 정말 너무 좋은 영향을 줘서 이 회사가 좋아졌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검증이 필요한, 실험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제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결국 주식이잖아요. 그랬더니 2008년도에 이제 아까 새로 부임을 하고 나서의 위치들이 지금 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낮았는데 이후에 날짜를 보시면 최근이죠. 현재 지금 2018년에는 어쨌든 지금 저 상황에 와 있습니다. 리더 한 명이 직원들에게 의미부여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게 단순하게 그냥 재미있는 행사나 이벤트 하나를 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문화예요. 뭐 여기서 거창하게 문화가 어때야 된다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리더에 있어서의 문화입니다. 사실 경영학에서요, 이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또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표예요. 얼마나 변화에 오픈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직원 간의 상호 협력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서 각 8가지의 가치들을 이제 나열을 한 건데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산업이 지금 1위인 기업이냐 아니면 2위에서 빨리 퍼져나가야 되는 기업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회사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나 문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그래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학습, 즐거움, 목표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해 라고 세팅을 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직원들이 생각하는 리더, 뭐 작게는 팀장에서 그 위에 경영진까지가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혹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반대되는 문화를 암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랬을 때 직원들은 단순하게 그냥 문구는 문구지 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위에 기업이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따르려고 팀으로 이루어진 본부장들을 여러분들이 임명하거나 혹은 뽑을 때 이 조직 문화의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사가 표방하는 것들과 거기가 계속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중요하죠. 성과가 중요하지만 이 문화는 수치화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로열티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가야 될 방향은 저쪽이겠죠. 아주 같지는 않아도 모두 비슷한 방향을 가진 리더들이 임명이 되고 또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조직이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마지막은 비효율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사실 스마트 워크에서 아무리 효율, 생산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어진 8시간, 우리가 한 달에 일한, 일주일에 일한 40시간을 먼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첫 번째잖아요. 그러려면 비효율적인 것들을 먼저 걸러낸 다음에 효율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비효율이요, 재밌는 게 개인의 비효율은 사실 종류도 달라서 이걸 좀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비효율은 그렇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직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효율이에요. 습관적으로 혹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많이들 모르시고 있지만 금방 실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자료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중에 거의 절반의 시간들을 우리가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요.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하는 8시간이요. 모두에게 다 같은 8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제 관리자실 테니까 실무를 해서 실무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일의 특성상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관리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실무자와 관리자는요. 같은 8시간이지만 굉장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실무자의 스케줄이에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실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들이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팀장 혹은 팀장님과의 미팅입니다. 보통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뭉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하루에 2가지 정도의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관리자나 리더의 스케줄은 조금 달라요. 물론 개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런 짧은 미팅들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의 스케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스케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짧은 스케줄들을 좀 효율적으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테트리스 할 때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금요일날, 목요일날 중간에 이렇게 딱 미팅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시간으로 넣고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미팅을 갑자기 옮길 때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실무자 스케줄 아까 보셨던 건데요. 원래 월요일에 미팅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서비스 플로우 차트를 좀 작성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서비스에.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이 스케줄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스케줄을 바꾸면 굉장히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시부터 30분 동안 스케줄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 직원은 오후 1시부터 원래 6시까지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5시간을 원래 일할 수 있었는데 저 30분의 미팅이 들어오면서 4시간 반을 일할 수 있게 되었다가 맞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요, 1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대략 3시쯤에 자꾸 마무리를 해야만 해요. 미팅을 들어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팅을 다녀와서도 1시간 반 정도가 남기는 하지만 다녀와서의 잠깐 마무리, 그 다음에 곧 있다 또 퇴근 시간 이러면서 사실 거의 오후 3시 반부터의 이 시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되는 돼요. 이게 월요일 하루만 이러면 괜찮은데요. 이게 거의 매주에 한 2번씩 매주마다 일어나도 만약에 자꾸 팀장님이 일정을 바꿔서 그 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바뀐 리더의 역할 중에 4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의미를 접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비효율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 조직의 효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